울산공!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K리그 26라운드 경기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진입을 하고 난 이후로 네 번째 경기들이 되겠지요. 우선 10월 23일 금요일에는 수원과 성남의 승부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10월 24일 토요일에 서울, 강원, 인천, 부산이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25일 일요일에는 대구, 포항전, 광주, 상주, 그리고 울산과 전북이 또 이런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 한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당연하게도 울산과 전북의 경기 그렇죠. 저희가 프리뷰를 해야 되겠죠. 한때 승점이 5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올 시즌은 울산이 드디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승점 차가 야금야금 좁혀져서 결국은 또 똑같아지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상의 올 시즌의 우승을 결정짓는 결승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울산과 전북 지금까지 몇 번 붙었을까요? 올 시즌에요? 아니요, 통산. 이거 다 더해봐야 되는 거가 99번을 붙었습니다. 100번째 경기입니다. 100번째 현대가 더군요. 네, 통산 전적 보면은 37승 26무 36패. 전북이 딱 한 경기 더 이겼습니다. 황덕윤 해설위원이 이전에 포항과의 그 더비, 동해안 더비를 또 리뷰를 해주면서 울산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너무나도 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울산은 굉장히 좀 심리적인 타격, 승점 석점 이상의 그런 상실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역시 좀 가장 또 아쉬웠던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청용 선수가 없었다는 거. 이청용 선수가 빠지니까 중원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했기 때문에 포항이 두텁게 중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라인 사이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사실 0대4 패배라는 그 스코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이상으로 패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졌던 한 판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패배보다도 더 뼈아픈 것은 불투이스와 비온 존슨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불투이스 선수야 말할 필요가 없죠. 수비의 핵심적인 선수고 그러게요. 비온 존슨 역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스트라이커 제2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다 이제 못 나옵니다. 그나마 이청용 선수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해서 전북전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지도 역시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불투이스가 빠지게 되니까 정승현과 김기희 라인을 다시 한번 꺼내들 수밖에 없는 김도훈 감독인데 이미 한번 봤었죠. 올 시즌의 1차전에서 불투이스 대신에 김기희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세웠었는데 전반전 30분이 되기 전에 이 선수가 김보경에게 가혹한 태클을 하면서 바로 퇴장을 당했던 그러면서 경기 전체가 좀 어그러졌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울산이 갖고 있다 보니까 물론 김기희 선수도 그렇고 울산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 져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가슴 한켠에 불안한 것을 좀 숨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전북은 반면 다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지금 괜찮습니다. 5점의 승점 차이를 다 삭제를 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고 지난 라운드 역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광주를 상대로 4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좀 쉬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 예상대로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손준호 선수의 골이 들어가면서 수월하게 경기를 풀 수 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수비진의 변화가 좀 있긴 했습니다. 홍정우 선수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면서 구자룡 선수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거든요. 이 선수가 FA컵 위주로 좀 사용이 됐었고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었는데 전혀 홍정우 선수의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또 든든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물론 또 홍정우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수비 라인의 한 축을 담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구자룡이라는 또 든든한 센터백 라인의 옵션 하나를 확인했다는 것이 또 이 경기에서 숨어있는 소득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자룡 선수 그 점프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선수잖아요. 저는 그 선수 뛰는 거 보면 그냥 용수철 같던데. 인간 용수철. 김민혁 선수도 있고요. 구자룡 선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그런 센터백 라인을 전북이 그렇게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를 또 다녀온 선수들이었죠. 이주용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주었습니다. 특히나 손준호 선수가 첫 번째 골을 터뜨리는 장면에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자세였고 어려운 공간이었는데 조규성이 몸을 틀면서 컷백을 잘 내주는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손준호가 골을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일취월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쪽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웠던 것은 역시 한교원 선수가 돌아와서 바로 골을 터뜨렸다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후반전 80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또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든 본인 특유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바로 또 골을
뽑아냈습니다. 공격 작업에서 물론 구스타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원톱으로서 포스트 플레이 잘해주고 있고 팀 공격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톱니바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선수가 문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면들이 최근 경기에 들어서는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네. 골 결정력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데 한교원 선수도 그랬고 김보경도 그랬고 쿠니모토까지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다 득점을 했다라는 것은 전북이 굉장히 또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울산이 하던 대로만 하면은 전북에게 2패를 당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다. 비등비등한 전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선 1, 2차전에 뭔가 좀 변화들이 다 있었죠. 1차전에서는 불투이스 선수를 빼고 김기희 선수를 넣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김기희 선수를 넣었다가 결과적으로는 패착으로 그렇게 결착이 났었고 2차전은 더 큰 변화가 있었죠. 주니어 선수를 빼면서 박정인 원톱을 세우는 5-4-1 전형. 박정인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전반전에 일단 역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후반전에 체력이 남아있는 주니어를 투입해서 전북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이른 시점에 뭐 경기 시작한 지 1, 2분 만에 바로 선수에게 골 먹으면서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졌었죠. 하던 대로만 했으면은 2패는 안 당했을 거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3차전을 앞두고는 또 어떻게 전략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변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죠. 이제 불투이스 선수가 나올 수가 없고 비온 존슨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여전히 울산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역시 다득점 원칙이 우선인 K리그인데 울산이 51득점 그리고 전북이 43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골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예. 이 경기에서 비긴 채로 경기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최종 라운드에서 전북이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대 0, 20대 0으로 네, 이기면 맞아요. 되는 건데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기가 사실 제일 위험하죠. 비기기만 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꼭 집니다. 맞아요. 거의 필사적으로 불문율입니다. 거의 불문율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심리적 또 전략적인 그 예상이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예측 안 할 것임, 시키지 마셈? 네. 시키지 마셈이라고 써두셔서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3개를 그려놨어요. 저 안 할 겁니다. 그럼 네.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북의 아들. 전북이 이깁니다. 아니 전북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전북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해요. 지금 정황을 분위기가. 보면 그리고 전북은 이제 이용 선수도 부상 복귀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전북이 사실 그간 우측 이 수비 포지션에서 좀 이제 공백이 좀 많았었거든요. 우측에서 이제 이용 선수도 돌아오고 광주전에서 한교원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멤버 구성이 좀 더 탄탄해지고 부상 복귀가 이제 빠르게 되고 있는데 울산은 퇴장 징계로 인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인 센터백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네. 직전 라운드에서 라이벌 팀에게 0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사실 선수단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저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 저하가 크죠. 네, 저는 전북이 올 시즌 이 울산과의 맞대결에서는 이 경기를 끝으로 모두 좀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만큼 저는 진짜 키맨은 이청용 선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있고 없고가 울산 선수단의 그 위닝 멘탈리티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압박감이 넘치는 상황에서 가장 좀 선수단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누구냐? 결국은 이청용이거든요.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 해본 울산 전북전 프리뷰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인천 부산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이 정말 이제는 좀 외나무다리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등권에 맞물려 있는 팀이 딱 3팀 있습니다. 부산, 성남, 인천. 인천과 부산이 사실 올 시즌에 벌써 2차례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대결은 부산의 승리로 인천 숭이 아레나에서 끝났고요. 두 번째 맞대결은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0대0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각 팀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인천은 서울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성남과의 경기에서 6대0으로 무려 대승을 맞아요. 거두면서 와. 분위기를 타나 싶었습니다만 수원에게 패배하고 강원에게 또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지금 2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강원, 전북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한 차례 더 이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3연패에 빠져 있다가 서울과의 경기에서 승리 그리고 수원과의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은 최근 2경기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이 양 팀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역대 전적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 살펴보면 인천이 둘 다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 경기의 뭐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소식 모두 인천 쪽입니다. 인천 박대환 선수가 지금 K리그 통산 99번째 경기에 출전을 했고
했고 이날 경기에서 나오게 되면 통산 10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인천의 김호남 선수가 이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날 경기에는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자원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인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성남전에서 6대0 대승, 그리고 수원, 강원에게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승점 21점으로 리그 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등과는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은 직전 경기 강원전에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반석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다는 맞아요. 점은 호재로 작용을 할 테고, 그러면서 정동윤 선수가 원래 위치인 윙백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초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제 강원을 좀 몰아붙였었는데 이 압박이 통하지 않은 시점부터 패스를 기반으로 한 강원의 축구 스타일에 조금씩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올 시즌 인천의 좀 최대 문제점이죠. 초반에는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한 가지 뭐가 풀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대로 패배하는 경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네네. 인천의 순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성환 감독이 사실 강원전에서 승부수를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준범 선수를 빼고 송시우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고요. 김호남 선수도 이제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 김호남 선수가 좌측 윙백으로 감과 동시에 정동윤 선수가 우측 센터백 자리로 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죠. 이 김호남 선수가 이현식 선수에게 어이없는 발길질을 하게 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 없는 너무 명백한 퇴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인천 입장에서는 부산과의 상당히 중요한 매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호남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험난한 길이 좀 있지 인천 않을까. 입장에선 타격이 굉장히 네, 크네요. 굉장한 타격입니다. 인천의 최근 경기를 좀 보면 선수 개개인의 폼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상대 전술의 본인들의 플레이가 좀 말렸을 때, 즉 풀리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력이 죽는 건지,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좀 전체적으로 약간 가라앉아 있는 건지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인천 입장에서는 성남이 지난 라운드에 비긴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위안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조덕재 감독이 일단 올 시즌을 끝까지 지휘를 하지 못했죠. 중도하차하면서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기영 감독 대행이 지금 현재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에 좀 무게를 둔 역습 축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서울 수원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면 두 경기 연속 무패가 중요한 건 결국 연패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서울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산 최필수 선수, 이 최필수 골키퍼의 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 막았어요 그때. 네.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죠. 부산의 수비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포백 형태로 두 줄 수비를 유지를 하다가 공격 시에는 박종훈 선수가 두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서 3백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문환 선수라든지 양측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윙백이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게 되면서 역습 시에, 그리고 공격 시에는 좀 이제 빠른 템포의 축구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전에서 상당히 좋았고 수원전은 물론 결과를 또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한 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영 감독 대행이 지금 이제 또 부산의 잔류를 이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잔류를 시켰던 인천을 상대로 이런 중요한 매치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이기영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 부산, 인천 이 세 팀의 경우의 수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거 중요하죠. 자, 26라운드에서 부산이 인천을 잡고 성남도 만약에 승수 쌓는 데 성공을 하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천은 2부로 강등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6라운드가 올 시즌 인천의 K리그1에서의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부산과 성남이 인천과 승점 차를 이렇게 되면 7.4점으로 벌리기 때문에 뭐 게임은 아예 끝나는 게 되고요.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수원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성남이 수원과 비기거나 지면 27라운드에서 성남과 인천이 1부 잔류를 두고 마지막 경쟁을 또 펼치게 됩니다. 이 만약에 26라운드에서 인천이 부산을 잡게 되면 성남, 부산, 인천 이 세 팀이 최종전까지 1부 리그 또 잔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인천은 최종전에서 서울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라운드가 또 경인 더비로 이제 준비가 되게 되겠고요. 정말 저희가 뭐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되게 재밌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시즌이 강등 전쟁도 그만큼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 두 경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 파이널 A의 우승 경쟁이나 또 파이널 B의 강등 전쟁이나 뭐 어느 쪽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K리그의 스토리가 지금 써 내려가
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재밌는 경기들, 흥미로운 경기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축구 소식 가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썰러! 사상 최초의 서울 혹은 수원의 이 강등 전쟁 이런 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것도 욕 먹겠다. 아니 난 남들이 욕 먹을 생각하면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기분이 좋나요?